네, 안녕하십니까. 김정겸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문학 그러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인문학을 통틀어서 이제 문사철이라 그러거든요. 즉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죠. 그 중에서 이제 더 어려워하는 것을 또 철학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인문학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사실상 이 현대 사회는 대단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리저리,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사실상 우리 이 존재의 방황이 정점을 찍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이 존재의 방황을 길을 정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제 제가 철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너 왜 철학을 전공했냐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상 이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학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요 산이 있습니다. 요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있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럼 이 산에서는 저 밑에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농사를 짓고 있네요? 그럼 농업입니다. 저기서 장사를 하고 있네요? 상업이죠. 정치를 하고 있네요? 정치학입니다. 그러니까는 철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전부 다 깨달을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철학이 학문으로 정립이 되면서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또 어려운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좀 철학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좀 어려워하는 그 철학에 대한 좀 더 쉬운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강인데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사철을 통해서 비본래적인 나. 그러니까는 본래라는 것은 기본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야지, 나. 근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비존재에 대한, 즉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이 나를 인식을 안 해. 예를 들어서 아빠 왔다 그러는데 애들이 아빠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꿍적꿍적하고 밥 먹고 들어가. 그럼 아빠는 그 집안의 구성원이지만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빠는 그 집안에서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못 받는 거야. 비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면 열심히 직장 일하고 쓱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는 이 가족의 구성원에서 뭐지? 나는 과연 이 가족 구성원인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비본래적인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존재의 방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존재라고 그러죠. 이게 존재하지 아니함. 나는 그 가정에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황하고 고독한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학이죠. 그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서 결국 실존에 대한 물음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 변신의 이제 대충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는 이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다 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벌레가 돼버렸어. 그 돈을 못 벌어다 주는 벌레가 돼버린 거야. 그랬을 때 가족들이 나에게 대하는 눈초리가 차가운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도대체 나는 뭐지?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인문학에서 이제 우리가 실존주의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방황하고 고독한 나를 인식하고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요새 나오는 말이 뭐냐? 힐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힐링한다, 힐링한다, 힐링한다. 저는 사실상 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나는 금수저야, 흙수저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흙수저란 말도 쓰지 말라는 거야. 흙수저란 말을 쓰게 되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 벌어지는 거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대한민국은 능력주의 사회 아닙니까? 저도 청소부에 우리 아버지가 청소부였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뭐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석박사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저는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가 청소부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흙수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ing가 붙었어요. 그러면 지속적이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저는 힐에다가 ed를 붙이자. 그럼 ed가 되면 과거야, 완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픈 게 끝나는 거야. 힐링은요, ing는요, 끝이 없는 거야. 이 힐링은 사실상은 마약 있죠? 마약은 하고 끊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게 돼. 그러니까 마약은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건 ing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마약 먹은 세상입니까? 뽕 먹은 세상입니까? 맨날 힐링, 힐링, 힐링이야. 그 힐링이란 말을 쓰지 말자. 여러분들 한문에서 이제 이 힐링을 치유라고 해. 치자가 이제 다스릴 치자인데, 유자는 병을 고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병을 고친다는 그 고치다라는 단어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심, 유자에. 그러니까는 모든 병의 근원은 뭐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명한 철학자 로크가 있습니다. 사운드 마인드, 이너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이너 사운드 바디. 즉 건전한 신체 속에 건전한 마음, 정신, 영혼이 깃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 뒤집어 보자는 거야. 뒤집어 보자. 그러면 a sound body, inner sound mind. 즉 건전한 정신 속에 건전한 건강한 육체가 깃드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은, 병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내가 마음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때서부터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하잖아요. 일체. 모든 것, 모든 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일체, 모든 것은 오로지 심조, 마음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포지티브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생각을 가져라. 왜? 내가 몸이 안 아프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도 고칠 수 있는 것이 내가 마음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먹었을 때 암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은 세상 모든 것이 다 우울하게 보이는 거야. 내가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이 귀찮아. 매일이 싫어. 그러면요. 그 직장은 지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야? 가기가 싫어져. 그러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해. 그러니까 병가를 내고. 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네이크로바를 자꾸만 찾잖아요. 네이크로바는 뭐예요? 행운이야, 행운. 근데 세이크로바는요? 행복이야. 이 행복을 짓밟아 가면서 네이크로바, 즉 행운을 찾으러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야.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그건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고쳐라. 네이클로바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세이클로바에서 그 지천으로 쌓이는 게 세이클로바잖아요. 그 세이클로바에서 나의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온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뭐 인트로 부분이니까 요거 이제 요 정도에서 오늘 끝내고 다음 차시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면 실존주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